네, 이번에는 제가 지금 일본에 오사카 와 있는데요.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 이거를 좀 영상으로 찍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계셔가지고 너무 좋은 시스템인 것 같은데 홍보가 안 돼 있다 라고 하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찍어볼게요. 저희 회사랑 그리고 유튜브에 온라인 강의하시는 분들, 일본 연수 코스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 회사랑 저희 회사의 차이점, 해외 연수 코스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저랑 같이 오시면 저희 지정 거래처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저희는 거래처 코드를 나눴습니다. 코드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코드가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할인을 고정적으로 계속 해줍니다. 매번 언제 가든. 근데 코드 없이 대부분은 구매를 보따리상처럼 구매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여기 거래처 가면은, 거래처가 아니죠, 여기 마켓 가면은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면은 이런 걸 팔고, 그래서 여기 일본에 다음에 오셔가지고 한번 구매해보세요 하면서 그냥 진짜 차 태워서 가이드만 해주는 거예요. 거의 뭐 운전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혼자 가도 되는 걸 왜 굳이 그런 거에 200만원 300만원을 내고 연수를 가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아예 지정돼 있는 거래처가 있고 거기를 다 공개를 해드려요. 가서 직접 제가 인사도 시켜드리고 연결을 시켜드려요. 그리고 제가 받는 할인율을 정확하게 똑같이 받을 수 있게 적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드려요. 그렇게 거래처랑 얘기가 돼 있어요. 저희는 계약을 아예 맺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차이점이 뭐냐면, 저희는 대기업들하고만 거래를 합니다. 대기업 거래 유통망을 뚫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제가 알기로 전국에 저희 말고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대기업이랑 거래를 하시는 분이요. 왜냐면 한국에서 온 소형 회사, 조그마한 회사들이 일본 대기업한테 접근을 한다고 해서 이 물류를, 유통망을 뚫을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일본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어가 비즈니스 일본어를 원활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대표자가 일본어를 할 줄 모르면 일본은 큰 회사를 뚫는 거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큰 회사들은요, 돈이 그렇게 아쉬운, 매출이 그렇게 아쉬운 회사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고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업체들하고만 거래를 트고 싶어 합니다. 그 신뢰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대표자가 일본어로 모든 의사결정을 일본 사람이랑 대화를 해서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관 같은 거 할 때 물건이 묶여버리면 한국에 있는 거래처랑 빨리 연락을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통관 물건을 빼서 반출을 한국으로 시켜야 되겠죠. 왜냐면 보관 창고비 나가고 관세 문제 생기고 세금 문제 생기고 이러니까. 근데 대표자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가 일본어를 못하면은 통역을 통해가지고 전달을 하고, 또 통역을 통해가지고 일본 사람도 전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런 리스크를 안고 굳이 내가 너네랑 해야 되느냐 라고 일본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기업은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인 제가 일본어로 모든 의사결정을 원활하게 통역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어서 대기업한테 한번 이렇게 연락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거래처를 많이 뚫어놨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저희는 일본인 직원 자체가 있습니다. 상주를 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제가 일본에 출장을 나와 있어서 처리를 못한다 이러면은 저희 일본인 직원이 일본 본사에 전화해가지고 처리를 다 합니다. 거래처예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저희랑 같이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수출 실적도 있고 수입 실적도 있고 무역회사이기 때문에 본질 자체가 그냥 보따리상 온라인 셀러가 아니에요. 저희는 무역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역회사 사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수출 수입 실적들이, 대기업은 그런 걸 요구하거든요. 거래를 칠 때 너네 회사가 일본이랑 어느 정도의 거래를 했는지 내가 신뢰를 한번 보고 싶다, 증명을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거 유튜브 하시는 분들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다음 차이점, 보통 강의를 하시는 분들 연수를 데리고 와서 수강생들한테 해주는 것들 옵션을 보면 그냥 정말 운전만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번역기도 써가지고 그냥 번역기 돌려서 하세요, 통역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거래처를 알려주는 건 아니고요, 그냥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마켓에 데리고 가줘요. 운전을 해서, 운전기사인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마켓에 던져놓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어플, 핸드폰 어플을 켜가지고 번역기 써서 직원들한테 보여주면 된다 이러거든요. 이렇게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평생 거래를 못 뚫습니다. 그 업체랑은요, 그냥 매번 와가지고 비행기값 들여서 일본 와서 보따리상처럼 몇 개 구매해가지고 그거 낑낑대면서 무거운 거 들고 지하철 타고 배송 대행진까지 갖다 놓고, 그러고 한국 들어와서 물건 받아가지고 판매하고, 그 소량으로 그렇게 구매해가지고 판매하면은 얼마 남겠어요? 한 번 일본 와가지고 고생해서 막 여러 개 사도 10만원 20만원 밖에 안 남단 말이에요. 팔고 나면. 일본에 거래처를 가는 투어를 할 거면 정말 좀 제대로 아는 사람이 투어를 시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제대로 아는 사람과 같이 가셔야 됩니다. 일본 브랜드 판매처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데 가서요,
번역기 들고 이거 얼마에 구매할 수 있어요? 몇 개 사면 얼마까지 할인돼요? 이런 거 번역기 들고 이렇게 폰 보여주시잖아요. 안 됩니다. 거래. 왜 안 되느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따리 상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희 같은 무역회사는 한번 거래를 틀면은 대량으로 구매도 하고요. 한국에서 일본으로 안 가도 전화로 발주를 넣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무역회사랑은 거래를 트고 싶어 하는데 굉장히 선호를 해요. 근데 보따리 상들은 일본어도 안 되고 어플 켜가지고 번역기로 이렇게 보여주고 이러면은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소매로 구매하는 일반 고객이랑 똑같은 겁니다. 다만 가끔씩 와가지고 조금 일반인들보다 많이 사준다. 10개, 20개 정도 사준다. 이 정도 레벨인 거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고객인 거예요. 대형 고객이 아닙니다. 그래서 홀대 당해요. 그러고 중간에 몇 번 하다가 보따리 상들은 일본에 매달 올 수 없잖아요. 시간도 그렇고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그걸 일본 사람들도 단연간의 경험으로 알게 됐어요. 이미. 그래서 보따리 상처럼 보이면 그냥 처음부터 할인을 안 해줍니다. 굳이 막 연락해가지고 연락처 주고받고 10개 팔기 위해서 20개 팔기 위해서 그런 고생을 하기 싫은 거죠. 한두 번 거래하다 보면 끊길 거 이미 아는데. 그리고 20개 사면서 통관 자료 요구하고 뭐 요구하고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아세요? 일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거래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귀찮습니다. 이거 이메일로 막 품번, 사이즈, 금액 다 보내줘야 되고요. 통관에 필요한 자료도 보내줘야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역회사니까 저희랑 거래를 하면 제 수강생이랑 저를 통해가지고 제가 모든 자료를 지합해가지고 걔네한테 주기 때문에 창구가 하나예요. 저랑만 소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만 소통하면 되는데 제가 제 거 한 달에 1억 넘게 구매를 하죠. 그 다음에 저희 수강생분들 것까지 합하면은 2억씩 넘게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창구가 1원화 돼 있어요. 저랑만 소통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걔네 입장에서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놓치를 못하는 거예요. 더 잘해주고 더 세일해주고 50% 60% 할인 상품 나오면 바로 전화해가지고 이거 괜찮은데 한번 보실래요? 먼저 우선순위로 연락주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랑 같이 수강을 안 하셔도 돼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일본 연수 코스를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사입을 일본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운전해주는 그런 코스로 가시면 돈이 아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현존하는 브랜드 판매, 브랜드 유통 강의를 하시는 강사분들 중에 일본어가 비즈니스 일본어가 되시는 분 한 명도 못 봤고요. 저희 강사 모임 같은 거 가면은 다 대부분 다 서로 알아요. 한 번도 못 봤고요. 일본어 되시는 분. 그 다음에 거래처 코드를 따가지고 무역회사로서 등록이 돼가지고 거래처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정말 단 한 명도 못 봤고요. 일본인 직원이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본어가 되는 사람, 그 다음에 거래처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 그냥 판매처 데리고 가가지고 자 보세요 여기 나이키 팝니다, 아디다스도 있습니다 이런데 데리고 가서 혼자서도 갈 수 있는 그런 데 말고 가서 직접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그 강사가 구매하는 가격으로 동일하게 할인을 적용시켜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통관 같은 거 할 때도 강사가 통관에 관한 서류들을 모든 일련의 절차를 다 컨트롤 해가지고 수강생 입장에서는 필요 서류만 챙기면 나머지 일은 강사가 일원화시켜서 다 진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코스를 가셔야 돈이 안 아까워요. 진짜 운전만 해주는 코스 100만원 200만원씩 받거든요. 저희는 거래처도 알려드리고요, 제가 통역도 해드리고요, 심지어 저희 코드를 따서 일정 할인율을 매번 언제 가든 일정하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래처들도 제가 직접 데리고 가서 보여드려요. 연결도 시켜드리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저희는 200만원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운전만 해주는데 200만원 받아가지고 그런데 혹해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유혹을 하시냐, 한국에 없는 거 사가지고 팔면 한 달에 3천만원까지도 매출 나옵니다 막 이래요. 매출이 3천 나오는 거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순수익은요 3천만원치 팔아서 얼마 남는지 아세요? 그런 분들 가르쳐주는 대로 하면. 제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런 거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근데 정말 답답해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려면은 그분보다 프리미엄 코스로 연수를 만들어가지고 500만원 받아도 저한테 올 겁니다. 근데 500만원 받을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연수는 1, 200 정도에서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연수 코스는 와가지고 3박 4일 4박 5일 가르쳐 주는데 무슨 500만원을 받습니까? 어쨌든 저희는 저희랑 그리고 일반적인 유튜브 하시는 분들 해외 연수 코스랑 다른 점, 본질적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냥 프로랑 아마추어랑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역회사랑 그냥 일반 셀러의 차이라고 또 보시면 돼요.